자, 이어서 5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fx는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함수가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구간의 함수는 1차 함수, 다항 함수입니다. 그럼 전 구간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이니까 x는 1이라는 점 빼고는 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5번은 그래도 다행인 건 함수가 제곱이다 라고 하더라도 딱 x는 1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란 말만 했습니다. 나중에 6번에서 나온 표현이랑 좀 비교가 되겠네. 나중에 6번 한번 할 때 언급해 줄게. 일단 함수가 어떻게 생겼던 건 간에 합성이던 곱하기 형태던 더하기 형태던 x는 1이라는 곳에서 연속성을 의심하면 된다, 얘기를 하면 된다며. 그러면 연속이 될 조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얘는 또 fx는 x는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극한값을 언급을 할 때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겠죠. 즉 결론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생겼던 건 간에 x가 1에 대한 좌극한 값과 x는 1에 대한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이 다 같다라고 해버리면 뭐 a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요 이제 fx가 제곱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쉽죠. fx 곱하기 fx지. 그러면 1에 대한 좌극한 값을 요렇게 나눠서 해주면 됩니다. 그럼 1에 대한 좌극한 값은 1보다 조금 작을 때의 fx식 x 플러스 a한테 시키면 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1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합시다. 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놈도 이제 fx 곱하기 fx라 바라보면 또 쉽다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1에 대한 우극한 값은 fx에서 1보다 조금 클 때에 fx식 x 플러스 4만 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4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f1은 네 밑에다 그냥 1 대입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극한 값과 같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같아줘. 그러면 네 연속이 돼 라는 것. 전개할 필요 없이 양변을 제곱 날리죠. 그래서 x 플러스 1은 풀마 4고요. 그래서 a는 3이거나 a는 마이너스 5다. 뭐 a가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묻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최종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6번은 fx가 x는 1에서 좌우 나눠져 있고요. gx는 x는 2에서 좌우 나눠져 있습니다. 얘는 위에 5번과는 다르게 5번은 그래도 쉬웠던 건 x는 1에서 연속이 돼주세요. 딱 정확하게 어디 한 곳에서만 연속이 돼주세요. 그래서 다른 곳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근데 6번은 얘는 그냥 fx 더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대체 어느 x값이 뭐일 때 연속성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를 우리가 찾는 거거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함수 형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해져 있거나 fx 더하기 gx거나 fx 빼기 gx거나 fx 곱하기 gx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졌다면 각의 함수의 불연속점 혹은 불연속일 수 있는 점을 찾습니다. 각 불연속일 수 있는 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fx는 x는 1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는 거고요. gx는 x는 2에서만 불연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fx는 x는 1 빼고는 다 연속이고요. 확실하게. gx는 x는 2 빼고 무조건 다 연속인 게 확실합니다. x는 1에서는 fx가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고요. x는 2에서는 gx가 연속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각 첫 번째로 각의 함수가 어디서 불연속일 수 있는 데를 찾았고 그 찾은 결과가 의심할 곳입니다. 이렇게 더해져 있던 빼져 있던 곱해져 있던 각의 불연속점이 의심되는 곳, 연속성이 의심되는 곳에서만 얘 함수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속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x는 1에서 연속성 한번 확인하시고 두 번째 x는 2에서 연속성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지?
네, 또 확인하러 갑시다. 얘는 리미트 x는 1에 대한 좌극한을 fx 플러스 gx한테 시킬 거고요. 그 다음 리미트 x는 1에 대한 우극한도 똑같이, 그 다음 함수값도 똑같이 3개 다 시킬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뭐죠? 그럼 1에 대한 좌극한을 fx한테 먼저 시킨다라고 하면 1에 대한 좌극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gx 유의해라. gx는 x가 1일 때 1 부근에서는 무조건 이겁니다. ax 플러스 1 이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이 함수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인할 건 x가 1일 때 그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 함수로만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하면 된다고. 즉, 요 함수한테 1에 대한 좌극한, 1에 대한 극한값 씌우면 a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1에 대한 우극한도 fx한테 먼저 씌우면 요거죠. 이제는 요거 1 플러스 b고요. 그 다음 요거죠. gx는 요거 그대로 쓴다고 했어. 분명 설명했어. 얘도 a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함수값은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왜? 함수값은 fx한테는 f1은 아까 우극한에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1 플러스 b고요. 그 다음 g1도 마찬가지로 위에 거 요거 위에다 대입하는 건 변함이 없다고. 그럼 요거랑 똑같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돼서 최종적으로 2a는 a 플러스 b 플러스 2이다. 그래서 a 빼기 b는 2다 라는 관계식 한 게 없고요. 그 다음 똑같이 x는 2에서 확인하러 갈 겁니다. x는 2에 대한 좌극한 fx gx 그걸 할 거고, 리미트 x는 2에 대한 우극한 할 거고, f2 g2 할 겁니다. 그러면 2에 대한 좌극한을 fx한테 씌운다. 이것도 유의하자. fx는 x값이 2 부근일 때는 무조건 밑에 함수만 씁니다. 그래서 2에 대한 좌극한을 fx한테 씌우면 2 플러스 b고, 또 바로 2에 대한 우극한을 fx한테 시켜도 2 플러스 b입니다. 그 다음 바로 또 gx는 2에 대한 좌극한 값은 위의 함수한테 딱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1이다. 그 다음 또 이거 gx한테 2에 대한 우극한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함수값은 f2는 그대로 밑에 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 g2도 밑에 거 그대로 쓰는 거이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겠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 같아야 x는 2에서 연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a 플러스 b 플러스 3은 2b 빼기 2가 되고, 얘는 2a 빼기 b는 마이너스 5이기에 요거랑 같이 연립을 해주면 a와 b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쌤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강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풀라고 하면, 답을 맞춰라라고 하면 사실 크게 어려운 유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만큼은, 이 7번의 문제만큼은 정말 정확한 개념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 한번 읽어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오케이.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항등식. 네가 여기다가 미분하고 싶으면 미분하시고, 적분하고 싶으면 적분하시고, 1 넣고 싶으면 1 넣으시고, 100 넣고 싶으면 100 넣으시고, 항등식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형태에서 결론적으로 F1과 F1과 F2를 찾는 게 목적인데, 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짓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fx를 일단 날릴 수 있는 x에 1 넣기, x에 2 넣기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변을 바라봤을 땐 a 값과 b 값 찾을 상수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값 a 값이 b 값이 보여요. 그래서 좌변에 fx를 지울 수 있는 x 값 x에 1 넣기, x에 2 넣기 하고 싶어져야 돼. 그래서 x에 1 넣어보면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 플러스 0 이렇게 되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또
x에 2 넣어보면 또 0은 이번에 이게 날라가네. 그래서 1 플러스 4, 그냥 1에다가 4 빼기 2a 빼기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2a 플러스 b는 4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또 빼서 연립을 해주면 a는 5입니다. b는 마이너스 6입니다.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봐라. 식을 다시 적습니다. x 빼기 1, x 빼기 2, fx, 그 다음에 x 빼기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5x 빼기 6, 그 다음 x 빼기 1에다가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 요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제 찾을 건 a와 b는 다 찾았으니까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이제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 나 f1 찾고 싶어. 그래, 그러면 f1을 찾으려고 했더니 x에 1 넣어야 f1의 모양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1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이게 어떻게 돼? 날라가지. f2도 마찬가지로 나 f2 구하고 싶어서 x에 2 넣었더니 계속 이게 날라가. 알겠어? 아, 그럼 선생님 이거 문제 이렇게 풀면 돼요. x 빼기 2에다가 얘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양변에 x 빼기 1과 x 빼기 2가 날아가니까, 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에 1 넣기 7 빼기 2, 그 다음 x에 2 넣기 8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5랑 7, 그래서 답은 10이에요. 네, 아마 답 맞을 겁니다.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가 딱 이거야. 그래, 알고 풀면 좋아. 알고 풀면, 내가 만약에 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푼다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정확한 개념으로 잘 모르고 풀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가 이거야.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풀게 되냐? 일단 이렇게 푸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네가 x에 x 빼기 1로 나누고 싶어. 근데 x 빼기 1은 못 나눠. 문자를 양변에 절대 나누지 말라고 해. 왜?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네가 양변에 x 빼기 1과 x 빼기 2를 나눴잖아. x가 1이 아닙니다. x가 2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나눌 수 있어. 그렇게 되면 fx는 x 플러스 6, 그 다음 플러스 x 빼기 3, 즉 2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렇게 만들면 뭐해? x에 1 못 넣고요, x에 2 못 넣는다고. 네가 여기다가 1 넣고 싶었다. f1은 5다. 그 다음 f2는 7이다. 못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어떠한 개념을 잡냐? 연속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 7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연속인 함수 fx라고. 우린 연속함수 fx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f1이라는 함수값은 x가 1로 가는 극한값과 똑같고요, f2라는 함수값은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과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이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나는 여기서 fx를 엄청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해서 x에 1을 못 넣는다. 그런데 f1이라는 것은 x가 1로 가는 극한값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5입니다 하는 건 오케이. 이게 f1로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또 여기에 1을 못 넣지만 그 f2라는 것은 2로 가는 극한을 fx한테 씌워서 여기 7입니다 라고 하고, 아, 이게 극한값 7입니다. 그게 함수값 f랑 같아요. 왜? 연속입니까요? 라고 알면 네, 오케이. 알겠죠? 정말 정확하게 알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자, 연속인 함수 fx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x는 x축과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이런 표현이 있네. x값은 x2가 더 큰데 함수값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크거나 같대. 그 말은 네, 감소함수죠. 감소함수.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증가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증가하지 않는 함수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면 함수값이 주어져 있는 건 네, 3개밖에 없네요. fx에 대해서 함수값 주어져 있는 거. 우린 fx가 연속이면 함수라밖에 말한 거밖에 몰라. 그리고 함수값 f1은 3이다. 그 다음 f2는 마이너스 1이다. f3은 마이너스 2다. 이 세 개의 함수값을 줬어. 맞지? 그럼 봐. fx는 증가하지 않는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라. 그러면 확실하게 fx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맞네요. 됐죠? fx는 증가하지 못하니까 이거 증가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 근데 선생님 그럼 x축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과 fx는 감소함수입니다. 증가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라는 말은 이 힌트는 중첩된 거 아닙니까? 굳이 이 말 안 줘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맞아. 그런데 한 가지 오류가 있어. 이 말이 빠지면 있잖아.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래 가다가 요렇게 상수함수였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상수함수이다가 아이씨 이게 내려갔다가 상수함수이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래서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엄청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을 끼워 넣었다 생각해줘야 돼. 이 말이 빠지면 x축과 꼭 한 개에서 만난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힌트를 딱 줘놓고 그 다음 이거의 해가 존재하는 구간, 정확한 해를 찾는 게 아니라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있을 수 있는 x값의 범위, 어디 값과 어디 x값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게 딱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죠. 쌤은 사이값 정리의 개념을 항상 활용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연소함수 fx여야 되고 우리가 fx는 0이라는 것의 해석은 y는 fx랑 y는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거든. 그러면 연소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값 x가 a일 때 함수값이 양수고 x는 b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한다면 함수 fx는 연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이 이어지기 위해선 무조건 fx가 x축과는 적어도 최소 한 번은 만난다 라는 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야. 즉 방정식이 fx는 0, y는 어떤 함수랑 fx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그 방정식을 찾아냈을 때, 이러한 방정식을 찾아냈을 때 사이값 정리를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사이값 정리가 의심 못한 학생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 방정식이 너무 복잡한데 나는 항상 는 0으로만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 fx 플러스 fx 빼기 1 빼기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그럼 이 함수를 gx라고 다시 한 번 더 지칭을 해주고 그럼 결론적으로 질문은 이게 되는 거지. y는 gx라는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x값은 어느 구간에 존재해 라는 것. 이해 갔어? 그러면 각각의 함수값 g0과 g1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그 두 놈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g0과 g1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그 0과 1 사이에는 무조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gx를 이렇게 정의 때려놓은 상태에서 g0과 g1 찾아보고 g1과 g2 찾아보고 g2와 g3을 찾아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호를 찾아볼 겁니다. 알겠나? 우리는 함수값 fx의 함수값은 이 세 점밖에 몰라요. 이걸로 뭐 다 찾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잘 봐봐.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딱 넘어갈게요. 잘 들으래. fx는 감소함수지. 그럼 봐라. 요 gx 정의 때려 놓은 거에서 요거 감소함수죠. 그 다음 요 함수도 감소함수죠. 왜?
fx를 감소함수인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킨 게 fx 빼기 1이니까 얘도 감소함수는 확실하고, 그 다음 얘도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니까 얘도 감소함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감소함수끼리 다 더해붙네. 그래서 gx도 무조건 뭐네? 얘도 감소함수네. 이거 기억하면 되겠다. 됐지? 네, 좋습니다. 그럼 함수값 찍으러 갈게요. 찍으러 갈게요. 자, 이거는 G0 한번 해봅시다. 요 식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요 식이, 요 GX 정리 때려 넣은 거. 얘는 F0, 그 다음 플러스 F-1,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아, 미안. 플러스 3입니다. 선생님 F0도 모르고 F-를 모르는데요. 근데 그건 알지. F1이란 값이 3이었어. 그리고 증가하지 못하는 함수야. 그러면 F1보다 F0과 F-1들은 다 3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래서 얘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럼 확실한 건 G0은 양수라는 걸 알아. 이런 식으로 부호만 말해줄 거야. 그럼 G1이라는 것은 F1 플러스 F0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F1이란 값은 3, F0은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야. 그러면 G0도 양수, G1도 양수니까 그 사이에 0과 1 사이에는 무조건 해가 없네요. 왜? GX는 감소함수니까요. 됐죠? 그 다음 G2의 값은 바로 합시다. 이제 귀찮다. F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은 뭔데?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1 양수네요. 그럼 1과 2 사이에도 부호의 변화가 없으니까 무조건 X축과 만나는 게 없겠네. 그 다음 G3도 한번 찾아보면 G3은 F3 마이너스 2, 그 다음 F2 마이너스 1, 그 다음 3 넣으면 마이너스 3. 얘 음수다. 아싸. G2는 양수였는데 G3은 음수네. 그럼 그 사이에 무조건 해가 있는 게 확실하네. 그럼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확인해보자. G4는 F4. F4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F4 음수. 그 다음 플러스 F3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다 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음수네요. 계속 음수가 되는 거 맞죠? G4도 음수고 G5도 음수인 게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가 존재하는 구간은 X값이 2일 때랑 3일 때 사이에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